안녕하십니까. 기쁨병원 갑상선 센터장 곽정학입니다. 갑상선 결절은 갑상선에 발생하는 혹을 말하며 갑상선을 촉진하거나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정상적인 갑상선 조직과 구별되는 이 혹을 결절이라고 합니다. 갑상선 결절은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환자들에게서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결절의 암 여부에 관계없이 크기와 위치에 따라 증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결절의 크기가 커서 기도나 식도를 압박하거나 흉곽 안으로 확장되어 자라나는 경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 이물감, 삼킴 불편감, 호흡 불편감, 그리고 목소리의 변화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결절의 위치 및 크기에 따라 그 증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갑상선 결절은 천천히 자라게 되지만 갑상선염이 동반되거나 결절 안에서 출혈이 생기는 경우 수일 사이에 그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증가됨과 동시에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상선 결절의 진단을 위한 일반적인 검사는 초음파 검사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갑상선 결절은 대개 증상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증상의 갑상선 결절은 건강검진 시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는 갑상선 결절의 크기, 위치, 모양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결절이 갑상선 암이라면 암 주위의 침범 여부 및 림프절 전이 소견도 확인 가능하며 갑상선 암으로 수술 받은 환자분들의 재발 여부에 관련된 소견도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초음파 결과 갑상선 결절이 보인다면 해당 결절이 양성인지 악성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시행하는 검사가 바로 세침 흡인 검사 그리고 총조직 검사가 있습니다. 세침 흡인 검사란 가는 바늘로 갑상선 결절의 세포를 뽑아 진단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목에 있는 결절을 직접 가는 바늘로 찔러 검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드물게 출혈이 발생할 수 있지만 합병증의 위험은 낮습니다. 세침 흡인 검사 후에는 시술 부위가 붓거나 경미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정을 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갑상선 결절을 검사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총조직 검사가 있습니다. 총조직 검사는 세침 흡인 검사보다 굵은 바늘을 이용을 해서 결절의 조직을 채취하는 방법입니다. 세포를 넘는 세침 흡인 검사에 비해 총조직 검사는 세포보다 더 많은 단위의 조직을 얻기 때문에 결절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세침 흡인 검사에 비해서 더 침습적이기 때문에 출혈, 주변 조직의 손상의 위험을 고려하여서 시술에 숙련된 의사에 의해서 꼭 필요한 결절에만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갑상선 결절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항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크기가 작은 양성 결절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통해 추적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결절에 대한 치료는 초음파 소견, 그리고 세침 흡인 검사 혹은 총조직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 치료 방향을 설정합니다. 세침 흡인 검사 혹은 총조직 검사에서 결절이 양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결절의 크기가 커서 압박감이나 호흡시 불편감 등의 증상이 동반될 때는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수술적 치료 방법으로는 에탄올 경화술 그리고 고주파 절제술이 있는데요. 에탄올 경화술은 양성 결절의 구성 성분이 물인 낭성 결절인 경우 적용할 수 있고 주사기를 통해 이 물을 뽑아낸 후 에탄올을 주입하여 결절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비수술적 치료 방법인 고주파 절제술은 양성 고형 갑상선 결절에 적용하는 치료 방법으로 얇은 바늘처럼 생긴 고주파 전극을 갑상선 결절에 삽입하고 전극에서 나오는 고주파를 통해 결절을 소작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이러한 비수술적 치료는 흉터를 남기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있고 정상 갑상선은 보존하면서 결절에 대해서만 치료를 하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에는 큰 변화 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수술적 치료는 결절을 완전히 제거하는 치료가 아닌 크기를 줄이는 치료 방법으로 시술 후에 재발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새침 흡인 검사 혹은 총조직 검사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확인되는 경우 수술적 치료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악성 혹은 악성이 의심되는 경우, 여포성 종양 혹은 여포성 종양이 의심되는 경우, 비정형세포가 새침 흡인 검사 혹은 총조직 검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경우, 크기가 4cm 이상이거나 이물감, 삼킴곤란, 미용족 문제 등 증상이 있는 양성 갑상선 결절인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 방법으로는 목 아래 부분을 절개해서 치료하는 절개갑상선 절제술, 내시경을 이용한 내시경 갑상선 절제술, 수술용 로봇을 활용한 로봇 갑상선 절제술이 있습니다. 내시경 및 로봇 수술은 접근 방식에 따라 구강경류 접근법, 겨드랑이 접근법, 양측 애과 유방 접근법인 바바 갑상선 수술이 있습니다. 모든 갑상선암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최근 갑상선 유도암의 경우 그 진행이 매우 느리고 또한 예후가 조음이 알려짐에 따라 갑상선 유도암 진단 시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짧은 간격으로 검사를 하면서 지켜보는 적극적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갑상선 유도암의 크기가 작고 림프절 및 다른 장기로의 전이가 없으며 위치가 나쁘지 않은 경우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적극적 감시 중 크기 및 모양의 변화가 수술의 기준에 합당하면 즉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수술법인 절개갑상선 수술은 수술 후 목에 눈에 보이는 흉터가 남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이에 대해 걱정합니다. 특히 켈로이드 피부를 가진 환자들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흉터가 더 크게 남기 때문에 평소에 노출되기 쉬운 목에 흉터가 남는 것은 큰 걱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 애과 유방 접근법에 의한 바바 로봇 갑상선 절제술은 양측 겨드랑이와 유륜의 각 1cm 정도의 절개를 활용하여 로봇의 팔과 카메라를 삽입하여 수술을 진행합니다. 기존의 절개 수술법과는 달리 목에는 큰 절개 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위에 작은 절개만을 활용하여 고화질의 카메라와 정밀한 로봇 기술이 접목되어 안전하고 섬세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갑상선 결절 치료 후 특별히 제한되는 음식은 없으며 개인의 회복 능력에 따라 일상생활을 조금씩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수술적 치료인 에탄올 경화술 혹은 고주파 절제술의 경우에는 수술과 달리 크게 제한될 사항은 없지만 시술 직후에는 무리한 활동은 피하고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수술적 치료를 받았다면 회복 기간 중에는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과도하게 목을 뒤로 젖히는 등의 자세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수술 이후 무리가 되지 않을 정도의 목 운동을 해주는 것은 중요한데요. 이는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유착이란 조직들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서로 엉켜붙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 유착이 발생하게 되면 수술 후에 심한 이물감, 호흡시 불편감, 그리고 목소리의 변화 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유착이 심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수술 후에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목 스트레칭 운동이 필요합니다. 간혹 수술 후에 쉰 목소리가 나오거나 성대마비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대개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난 뒤에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음성 치료와 같은 치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